네, 책 제목은 무엇이든 시작법이라는 책이고, 내용은 어떤 일을 시작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고민만 하느라 시도조차 못해보고 끝나버리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 시작에 대한 동기부여와 노하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목차는 나는 왜 생각만 하고 나아가지 못할까? 왜 나에게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걸까? 내 심장을 어떻게 뜨겁게 만들 수 있을까? 상상은 어떻게 현실이 될 수 있을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는 왜 생각만 하고 나아가지 못할까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무언가 시도하기를 종종 주저하곤 하는데요. 내가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많이 바빠 보이는데 괜히 방해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식의 사소한 일상 앞에서 늘 머뭇거리는데요. 새롭게 무언가를 시도함으로써 얻는 손실이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서 얻게 되는 손실보다 크다고 판단하여 그냥 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심리를 우리는 부작위 편향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어도 알게 되는 이익보다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란 인식으로 받게 될 손실을 더 크게 생각하여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라고 믿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때로는 부작위 편향으로 인해 우리는 아쉬워하고 후회를 하곤 하는데요. 미래의 과거를 후회로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지금을 시작하는 순간으로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한 사례로 어릴 때부터 말뚝에 매어 자란 코끼리는 멀리 나가고 싶어 몇 번의 시도를 해봤지만 늘 실패하고 말았고, 어른이 되어서도 과거에 실패한 경험 때문에 밧줄을 끊어낼 더 큰 힘이 생겼는데도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실패했던 경험과 좋지 않았던 과거는 새로운 시도를 늘 주저하게 만드는데, 피하거나 실패했던 경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어떤 시도를 해도 결과를 바꿀 수 없다고 여겨 스스로 포기하는 상황을 학습된 무기력이라고 합니다. 즉, 할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과거에 학습된 무기력으로 인해 자신을 과소평가하고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시도조차 하지 않는 자세는 버리는 것이 좋으며, 과거에는 실패했지만 이제는 성공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왜 나에게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걸까입니다. 한 예시로 애플의 창시자 스티브 잡스는 매킨토시 컴퓨터를 처음 출시할 때 남들이 해본 적 없었던 새로운 시도를 했다고 하는데요. 바로 컴퓨터에 아름다운 글씨체를 적용하는 일입니다. 리드 대학에 재학하던 시절 우연히 캘리그라피 수업을 듣게 되었고, 서체에 흥미를 느끼고 한번 배워볼까 하는 단순한 관심이 세계 최초로 캘리그라피를 컴퓨터에 적용시켰고, 그 이후 경쟁 업체들은 애플의 활자체를 복사해서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인생사 세용지마라고 내가 지금 하는 시도가 나중에 나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예상 밖의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결국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법이고, 결과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으며 선택의 결과를 예측하기보다는 어떠한 선택을 하더라도 그 결과를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는 의연한 마음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내 심장을 어떻게 뜨겁게 만들 수 있을까입니다. 한 사례를 보면은 트로이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율리시스는 바다를 항해하던 중 고민에 빠졌는데, 바다의 한 지점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사이렌이라는 바다 괴물을 지나쳐야 했습니다. 여기서 사이렌은 아름다운 노랫소리로 뱃사람들을 유혹하여 바다에 빠뜨려 죽이는 마성의 괴물이라고 합니다. 율리시스는 고민 끝에 선원들에게 밀랍으로 귀를 막을 것을 지시하고, 자신도 노래를 듣고 엉뚱한 지시와 판단을 내리지 않도록 스스로를 기둥에 묶어 사이렌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무사히 항해를 마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생각한 것을 머릿속에서 그치지 않고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바로 실행으로 옮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나중으로 미루는 것보다는 행동 지향적 결심을 하여 한 걸음이라도 일을 진행시키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반복입니다. 새로운 시도를 할 때 망설임을 느끼는 이유는 뇌는 익숙하지 않은 상황과 생각에는 거부감부터 느끼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작가가 되고 싶은 꿈이 있지만 한 번도 글을 제대로 써본 적이 없다는 생각에 도전하는 것을 망설이는 태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보지 않은 것은 거부부터 하고 보는 뇌의 습관을 선입견이라고 하고, 뇌의 부정적 반응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복이라는 단술 노출 효과가 필요합니다. 반복을 통해 처음에는 싫고 관심 없던 대상이 자주 봄으로써 친근감과 좋아하는 감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즉 나는 글을 써보지는 않았지만 자신만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면 누구든지 작가가 될 수 있으며, 이것은 정말 글을 쓰고 싶은지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의 차이이다 라면서 머릿속으로 계속 곱씹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인가를 시도하고자 할 때는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머릿속으로 최대한 생생하게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것이 뇌를 나의 가장 열렬한 지지자로 만드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상은 어떻게 현실이 될 수 있을까입니다. 목표는 항상 보이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요. 플로렌스 체드윅이라는 여성은 미국 캘리포니아 산타 카탈리나 섬에서 롱비치까지 약 34km가 넘는 바다를 수영으로 건너기로 결심했지만 결승점을 코앞에 두고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해안가에 드리워진 안개 때문에 도착 지점이 보이지 않았고 자신이 어디까지 왔는지 실감을 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지금 내가 하는 노력이 내가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에 얼마나 가깝게 다가가고 있는지 알기란 쉽지 않지만, 너무 멀리 있는 목표는 금세 지치기 쉽고, 그렇기 때문에 목표는 눈에 잘 보이는 것이 좋고, 목표를 잘 볼 수 있는 만큼 꾸준한 자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목표는 최대한 구체적으로 가시화하고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되뇌인다면 포기하고 싶을 때 가장 큰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